안녕하세요. 주청현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독일인의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다양한 소시지가 있고요. 뭐 독일어로는 부어스트, 브루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뿐만이 아니고 피클도 독일만의 독특한 피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 소스들이 있는데 이 독일인들만의 독특한 소스 문화도 발달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소시지와 또 독일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들만 이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 독일은 특히 베를린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독일 제국 시대의 모든 건물들이 전쟁의 참화로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식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현대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독일 건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가슴 아픈 뭐 그런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이 부어스트, 즉 그 소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자우어 크라우트라는 이 피클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본 뒤에 이 햄버거 그리고 슈바인 요리, 즉 슈바인은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요리가 또 유명한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글리바인이라고 해서 와인을 데펴서 겨울철 동안에 데펴서 먹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와인의 생산지는 이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뭐 뿐만이 아니고 터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중해 전역에서 이제 포도주가 생산되는데 이렇게 이 와인을 끓여서 이 따뜻한 상태에서 와인을 마시는 문화는 이 독일이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넨의 모습입니다. 미넨은 뭐 다행히 이 전하의 영향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 성당이라든지 전통적인 독일만의 이 건축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독일인의 식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개요는요, 이 지방의 고유한 특성이 사실상 독일인의 식탁에 그대로 올곧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마다 저번 주에 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다양한 맥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방마다 또 이 맛이 색깔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독일인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이 빵부터 시작해서 소세지 등등 모든 것들은 지방마다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요, 실용성에 있습니다. 사실상 조리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는 사실상 무궁무진하죠. 그 이유는요, 이 예로부터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일의 각 영주 국가들은 사실상 주권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외국과의 동맹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주권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서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맛의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사실상 동부 지역은요, 사실상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이 동부 지역은 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북부 지역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이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이 독일인의 식탁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라인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요,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독일 남부 지역은요, 이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서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실은 소시지를 먹는 문화는 상층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맥주와 감자는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이 상층과 하층이 먹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지금의 독일식 요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어스트, 독일어로는 브루스트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독일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어스트라고 해도 되고 소시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은 소시지와 햄이 발달한 곳입니다. 나라입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정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죠. 이 소시지를 만드는 재료는요, 이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혀 등을 쓰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우리나라 순대와 비슷하게 선지라고 하죠. 이 피를 이용한 이 소시지도 있습니다. 소의 간, 혀, 피 등을 쓰며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서 색다른 맛을 내는 것은 이 독일 음식점,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도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새끼손가락만한 가는 것까지 사실상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육류를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이 지방마다 독특한 소시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부어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를 이용해서 이 소의 피를 이용해서 만든 부어스트인데요, 소시지인데요. 사실상 뭐 순대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소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인 이 감자 튀김이 있는데요. 이 전통적으로는 감자를 통으로 오븐에 구워서 이 통감자를 놔두는데 요 근래에는 이런 형태의 감자튀김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이 부어스트는요, 이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는 그런 이 독일의 대표적인 소시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빵에 사이에 넣어서 먹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통 핫도그라고 하죠. 그 핫도그에 넣는 소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식 부댕입니다. 아까 이 부어스트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에도 이 대표적인 이 선지로 만든 소의 피로 만든 이 소시지가 있죠. 이 소시지 같은 경우에 알자스 로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역은 사실상 독일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독일 쪽이라고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요, 이 브라부어스트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에 이 구워서 이제 빵을 이제 롤빵이라고 하죠. 흰빵에다를 갈라서 거기다 브라부어스트를 넣고 핫도그처럼 먹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또 하나 이 비엔나 소시지도 유명합니다. 물론 이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이 소시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비엔나 소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루 부어스트, 그리고 슈바츠 부어스트 등이 유명합니다. 예, 이 거위와 관련해서 뭐 사실상 거위를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별로 먹지는 않는데요. 이 서구권에서는 이 거위 피나 거위의 간을 이 특별한 때 먹는 특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 요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예, 바이스 부어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보았던 브루스트와는 다르게 흰색의 냄비에 물을 담고 익혀 먹는 그런 소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흰색의 바이스 부어스트는 이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이 대표적인 소시지입니다.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 송아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권, 유럽권에서는 이 송아지 고기도 아주 연하죠. 뭐 어린 송아지니까 뭐 근육이 발달할래야 발달할 수도 없고 그런 이 육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고급 요리에 해당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권에 가시게 돼서 슈퍼에 가서 이제 장을 보실 때요, 그 고기류를 가서 뭐 이 고기를 선택할 때 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위도 다를 뿐더러 거기에 말고기, 토끼고기까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고기를 이상한 고기를 먹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을 때는 말 그리고 이 토끼 뭐 이런 정도의 그 나라 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솎아내는 그런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정상적인 소고기와 돼지고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주 싸요. 사실상 유럽 전역은 뭐 고기값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쌉니다. 뭐 물론 관세가 붙으면 뭐 많이 오르겠지만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이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이 고기값은 아주 엄청 싸죠. 이 바이스 부어스는요, 이 매우 부드러워서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등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 커리 부어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가루를 뿌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에서 소시지를 식사로 먹을 때는 통감자와 혹은 뭐 아까 보셨던 감자튀김 그리고 자우어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커리부어스트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소시지에 카레가루랑 케첩을 뿌린 상태에서 카레가루를 얹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리부어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이 포메스라고 하는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이 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자우어크라우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는 이 자우어크라우트를 슈크루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우어크라우트는 어떤 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피클이라고 하죠. 이 채소를 공급하는 이 대표적인
독일 식단에 나오는 대표적인 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자우어 크라우트 위에 이제 소시지를 얹어 놓고 햄을 얹어 놓은 식단입니다. 예, 사실상 채소 섭취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채소를 보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자우어 크라프트는요, 이 신맛의 양배추라는 뜻입니다. 신맛이 나는 양배추라는 뜻이죠. 이 사실상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이 납니다. 채를 썰었어요. 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이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기류의 주 요리가 나올 때 자우어 크라우트가 함께 곁들여져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햄버거 이미지를 좀 먹음직스러운 거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만 이 햄버거 전통적인 독일식 햄버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그 스테이크류라고 함박 스테이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주 요리로 이 햄버거가 나오게 되죠. 햄버거는요, 함부르크에서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을 말합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자, 다음으로 슈바인, 돼지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제가 오늘의 과제에 넣기 위해서 일부러 캡션을 달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독일의 빵이죠. 이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의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슈바인은요, 이 돼지를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유럽 내륙에 위치한 독일은요, 이 북해 연안의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죠.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로는 이 슈바인 학세 그리고 아이스바인이 유명합니다. 예, 이 슈바인 학세의 모습입니다. 이 통감자, 자우어크라프트 그리고 슈바인 학세를 이 한 묶음으로 해서 식단이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이스바인이라고 해서 이 같은 돼지고기 요리이긴 하지만 이 보이시는 게 좀 다른 느낌을 줄 거예요. 이 앞서 보았던 그 빵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이 식용으로 먹는 이 독일의 대표적인 빵입니다. 이 슈바인 학세는요, 미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돼지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릴에 구워 기름기를 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삭한 정도가 아니고 딱딱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방마다 약간씩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아예 이빨이 얼얼해질 정도로, 치아가 얼얼해질 정도로 이 딱딱한 슈바인 학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드실 때 그런 부분, 그 딱딱한 부분은 이 포크와 이 나이프를 이용해서 잘 걷어내시고 안을 드시면 아주 부드러운 이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죠. 이 아이스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 및 베를린 등 이 독일 북동부 지방의 이 전통적인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이 돼지 족발 부위를 오랫동안 삶아 이 사실상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슈바인 학세에 비해서 이 아이스바인은 겉껍질이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요. 이 슈바인 학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드시면 되고요. 이 슈바인 학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아이스바인이 사실상 부드럽기 때문에 이쪽을 드시는 게 좋죠. 하지만 각 지역마다 이 독특한 식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이 또 여행의 또 다른 재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네를 들리신다면 당연히 슈바인 학세를 드셔야 되겠고, 이 베를린을 포함한 브란덴부르크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아이스바인을 드시는 게 맞겠죠. 이 슈바인 학세든 아이스바인이든 이 두 요리를 먹을 때는 대개 자우어크라우트와 감자를,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통감자입니다. 통감자를 곁들여 먹게 됩니다. 예, 글리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예,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 와인을 먹으면서 이 추위도 이겨내고 감기도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로 마시는 이 독특한 이 독일만의 술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인은요, 와인과 맥주는 이 독일이나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물 속에 석회가 녹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뭐 한두 달 정도 식용으로 먹는 거는, 마시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 영국 같은 이 나라의 국민들은 뭐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석회질 물을 마시는 건 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술 문화, 즉 맥주와 와인이 식음료로 사실상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을 이용한 이런 이 데워 마시는 문화가 발달한 데는 또 그 석회의 영향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상 와인을 데핀 데다가 여러 향신료들, 그리고 뭐 사실상 건강 음료를 섞어서 마시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와인을 데워서 마시는 독일의 대표적인 겨울 음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따뜻한 굴리바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이루는 레드 와인에 계피, 정향, 오렌지 등을 넣어 끓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끓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코올이 많이 날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수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술 맛도 나면서 계피, 정향, 오렌지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건강식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독일인들은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추운 날씨에 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따뜻한 이 글리바인을 마시면서 이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모습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사실상 이 과거의 건물들이 초토화됐죠. 거기에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상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구시가지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하고 이 패전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양상이 보였고 이 프랑크푸르트는 그 이후에 사실상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오늘의 강의를 과제를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주차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원래는 짝수차였는데 주차였는데 이제 코스차로 바뀌어서 이 11주차에 한번 오늘의 과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빵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독일인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았죠. 이 독일인들이 즐겨 먹는 이 다양한 빵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요. 그중 한 종류를 골라서 A4 한 페이지 이내로 한번 소개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